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그 건강 소비자 행동론, 건강기행 행동론 오늘 그 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주제는 그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행동을 한번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내부적인 어떤 개인적인 영향 요인이죠. 그 중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동기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뭐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행동을 유발하는 거고, 태도는 뭐죠? 어떤 대상자의 내가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 대상자에 대한 그 나의 그 인상적인 뭐죠?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감의 정도, 비호감의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개성, 성격이죠. 성격 또한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과정에 그 성격은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이런 성격은 또 뭐죠? 그 좀 더 구체적인 동기가 행동을 유발을 시키는 거고, 그 대상자 어디를 가기로 행동을 유발을 시키는 거고, 그 대상자에 대한 그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태도고, 그런 것이 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행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 암벽 여행을 갈지, 파도 타기를 하게 될지, 뭐 행글라이더를 타게 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게 될지, 바다로 찾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 역시 개성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성이나 태도라든가 어떤 동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을 해오면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랬죠. 그럼으로써 이게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 중에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우리가 의미, 어떤 특성,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AI, 그다음에 이제 발스라는 게 있습니다. 발스 1, 발스 2. 그래도 발스 1, 발스 2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거기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이번 주에 우리가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다뤄보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자, 상품권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 휴가도 같이 생겼어. 정말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직장을 안 나가도 되고 정말 할 일이 없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도 할 일이 없는 휴가다, 하루 휴가와 같이 100만 원 상품권이 생겼다. 그럼 참 재미나게도 여기 제가 이미지에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이 시간과 돈을 갖다 쓰는 형태가 다 다르다. 완전히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여러분들도 내가 100만 원 생길 때 여러분들도 다 각자 나 이 100만 원과 더불어서 하루의 휴가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까? 다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뭐냐? 그래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형태, 다 소비하는 형태가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르다라는 거, 차별이 된다는 거, 이게 뭔가? 그러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게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형태.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 1960년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사회학에서 소비하는 형태, 어떤 생활 양식,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무엇인가 소비한다,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형태. 요것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갖다 개념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 웨버가 처음으로 1960년대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꺼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소비 패턴의 단면이에요. 그 사회 전체 혹은 사회 일부의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 혹은 생활 방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생활 양식이나 혹은 생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좀 재밌는 게 여기 보면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형태로서 보는 게 아니라 독특하다, 차별화된다, 즉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니까 뭐예요? STP 전략이야. 소위 소비 패턴이, 소비하는 형태가 다르니까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까지, 동일하다기보다는 유사하다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유사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두게 되는, 즉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유사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두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엔
내가 시장을 타겟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문화, 그동안에 내가 학습해왔던 어떤 가치관들, 그다음에 내가 가져왔던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속해져 있는 문화라든가 어떤 가치관이라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학습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나한테 형성이 된 상호 서로 작용이 돼서 나타난 어떤 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차별화돼 있고 독특하고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된다? 네,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즉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친다는 건 단순히 이 마케팅의 개념은 홍보 개념이 아니에요. 상품을 제작, 생산서부터 제품 및 서비스 생산서부터 판매, 그 다음에 AS까지 전부 다 판매 후에까지 전부 다 우리는 마케팅이거든요. 즉 뭐냐? 자, 우리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거잖아. 라이프 스타일이 찾았어요. 이런 패턴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시장에 이거를 팔면 되겠다. 라고 되었더니 우리는 뭐의 기회를 갖는다? 시장 진입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뭐의 기회가 생긴다? 네, 비즈니스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소비자 행동을 유형화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한다는 건 이제 세분화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 행동을 세분화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준은 그 전까지는 어땠었냐? 우리가 인구 통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인구 통계적 변수로서. 왜 이게 좀 편하잖아요. 그 경제성 있고. 즉 인구 통계가 뭐예요? 어떤 성별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식으로 성별로 혹은 연령별로 혹은 소득 수준으로 어떤 그 직업으로 이런 식으로 인구 통계적 변수를 주로 사용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회적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태도가 변화도 되잖아요. 이 변화되는 걸 설명하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변화되는 것. 변화됐을 때는 그냥 남자와 여자는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남성이 혹은 여성이 20대가 50대가 소비하는 패턴이 동일합니까? 다르죠. 변하죠. 그렇죠. 변한다는 건 뭐예요? 그 대상이 되는 마케팅 대상이 되는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의 태도, 호감의 정도라 그랬죠. 태도. 이런 것 다 변해가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걸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구 통계적 변수는.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사회 전체, 아까 제가 사회 전체 혹은 일부의 어떤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이런 걸로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걸로 세부 시장을 분류할 수 있다고 아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갖다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인구 통계적 변수까지 같이 어우러가지고 그러면 여성이 예전에는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해왔는구나. 남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10대는 이렇게 됐구나. 그 변화되는 걸 다 알 수가 있는가. 그때 우리가 단면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어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어떤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 단면의 형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잘 알고 있다면 표적 시장의 선정, 세분화했으니까 선정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주 활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뭐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막스 웨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이 용어들이 등장을 했나? 용어가 이제 그런 등장을 했을 거 아니야. 막스 웨버가 처음으로 사회학에서 소비 패턴의 단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것은 이제 하나의 식, 주라고 이제 거의 의미가 동일시되었던 거예요. 그냥 소비 패턴이니까 그냥 의식주, 사회학에서 사용이 됐던 거였죠. 이런 식으로 그냥 동일시해 오다가 서서히 소비자들이 보게 되니까 이 소비자들이 뭐예요? 그 자기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현재는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의식주 같은 거기에 대해서 그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정도 수준의 그냥 이런 뭐랄까요? 단순하게 소비 패턴의 어떤 단면을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현재는 어때요? 추상적으로 소비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가치관 이런 걸 표현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아주 구별된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죠. 응? 그것이 이제 내 삶에 진짜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묻어나기를 서로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해가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서서히 나오는 게 소비자 행동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71년도에는 라이프 스타일의 용어가 처음으로 소비자 행동에서, 그동안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의식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비 패턴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라이프 스타일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에 좋다?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어떤 거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이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활용하기가 쉬우니까 본격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기 쉽고 그거를 활용 가치가 되게 높으니까 본격적으로 소비자 행동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인데 처음 이것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부터 소비자의 어떤 가치 체계, 어떤 개성의 산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어떤 가치 체계라든가 어떤 개성의 어떤 산물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2년에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 성향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 흥미, 의견, 을 갖다 구체화하는 생활 양식이다. 나의 가치관을.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현대 와선 소비자는 추상적이지만 자기 자신의 아주 독특한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항상 꿈꾸고 있죠. 뭘 통해서? 소비 행동을 통해서. 소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소비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 양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흥미, 의견, 어떤 생활들,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소비 패턴의 한 단면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특정 사회, 집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생활 양식이다. 독특한 생활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왜 독특하냐? 독특한 이유가 있겠죠. 독특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뭐죠? 가족, 중고집단, 문화, 사회계층에 영향받는 독특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내 주변에, 내 환경에 상호작용이 된 거예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개개인별로 자기가 속해져 있는 가족, 중고집단, 문화, 사회계층 다 동일한가?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당연히 차별화된, 다른가 구별된 독특한 소비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인별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간단하게 정보다는 어떤 개인의 영향, 개성이죠. 성격. 그동안 내가 학습해온 거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 개성과 더불어서 그것이 내면화된 어떤 가치관의 결합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한번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뭐다?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의 소비 패턴의 한 단면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생활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독특하다,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서 상당히 독특한 생활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일본 학자가 사례를 해봤는데,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특히 여행에 관련돼서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젊은 세대는 찾던 게 안도감, 어떤 심경 변화, 즐거움, 경험, 이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도감이라면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 해소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랴, 공부하랴, 돈을 벌어야 되고, 부양 가족도 이제 서서히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뭐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이런 걸 좀 벗어나고 싶은, 그 다음에 벗어나서 좀 편하고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어떤 체험을 추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 다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 상대로 한 일본 학자가 조사한 젊은 세대의 일본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럼 중년 세대는 어떤가 했더니 좀 다르더라는 거죠. 젊은 세대하고는. 중년 세대는 문화, 교류. 이 사람들은 교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앞선다. 물론 즐거움이나 경험하는 건 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화를 보게 되는, 문화를 관람하게 되는 이런 걸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그래서 그런지 제 경험상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제가 30년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같이 다녀봤지만은 느끼는 게 정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장년, 노인 이런 세대들을 모시고 되게 되면 친구들하고 다니는 게 되게 많아요. 친구들 아니면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계층 이런 애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소위 얘기해서 20대, 30대, 40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개별적인 자유에 어떤 그런 식으로 다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년 세대 특징을 또 보니까 여행지 선택할 때는 타인이 추천한 좀 익숙한 타인 추천한 익숙한 요걸 어떻게 보면은 저기 플로그의 학자가 얘기했던 알로센트릭하고 사이코센트릭이라는 게 있었죠. 사이코센트릭, 알로센트릭. 그래서 알로센트릭과 같은 사이코센트릭과 같은 지금 뭐예요? 좀 의존적인 경향을 둔다. 즉 타인이 추천한 여행지 이런 데를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와 이렇게 중년 세대 라이프 사이클 갖다 조사한 자료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 갖다가 저기 특성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이프 사이클 특징을 보게 되니까 첫째가 이게 복합적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문화, 준거 집단, 어떤 가족, 어떤 사회 계층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의 어떤 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생활 의식이라든가 생활 행동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태도 등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생활하는 의식의 가치관, 다음에 그 생활하는 행동, 소비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어때요? 다르게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 것이 합쳐지기 때문에 복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들 그동안에 우리가 그 내부 심리적인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웠죠.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웠잖아요. 학습도 마찬가지 그 행동을 보고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학습, 또 성격도 마찬가지고 다 그 행동을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태도도 마찬가지고 동기도 마찬가지고 즉 그 행동을 보고선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개념이었지만은 이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소비 형태의 단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하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생활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이죠. 보이죠. 그러니까 뭐다? 관찰이 가능하다. 그런데 관찰이 가능하니까 이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관찰이 가능하니까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 딱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같은 것에 이용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또한 가시적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것들이 그런 느낌을 또 갖고 있는 특징이겠죠. 그래서 항상 생동감 있게 표현하지 않을까. 바로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가시적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실제적이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성이죠. 다양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족, 중고, 집단, 문화, 사회계층 이런 것이 다 상호작용이 돼서 상호작용이 어떤 산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집단별로, 사회계층별, 개인별로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서는 그 다양한 생활 요소 복합체라고 그랬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어차피. 그러니까는 소비하는 형태, 이 사람이 제품의 구매와 소유, 어떤 사용 패턴, 가계 지출의 배분, 생활 시간 배분, 생활 공간 이용 패턴 등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 요소, 그건 하나의 소비의 하나의 행태들이잖아요. 그런 행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죠. 관찰이 가능하니까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큰 범주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성의 영향을 받은 내면화된 제가 개성의 영향 라이프 스타일은 개성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내면화된 가치관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가치관의 결합. 개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는 표현하는 양식인 거죠. 표현된 거잖아요. 표현이 된 거니까는 가시적이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잖아요. 그럴 때보다 관찰이 가능하니까 분석도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개인들 아까도 얘기했듯이지만 소비자들 자기 자신의 어떤 뭐자 그랬어요?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독특한
아주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려고 노력을 하죠. 혹은 내가 창조해낸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떠한다? 유지하려고 하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생활 환경에 어떤 거기에 적응하는데 또한 내 생활의 그 생활 패턴이면 생활 환경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또한 순응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가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회피하면서 우리가 창조하고 유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 그거는 뭐예요? 나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나의 가치관을 갖다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를 갖다 한번 살펴볼까요? 라이프 스타일 사례인데 1인 가구예요. 요즘에 이제 많이 뜨죠. 솔로 이코노미라 그래서 그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폼이죠. 나를 위해서 이 폼이죠. 그 건강, 싱글, 그다음에 여가, 편의, 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이제 포미족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치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라면 나의 독특한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비싸도 그것이 다 반영이 된 거라면 비싸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어떤 소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미족이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요. 이 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산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왜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자기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고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같이 살게 되면 어때요? 자기 자신이 조금씩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양보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서로 갈등이 느끼게 되고 다툼이 되게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편한 얘기로 편하거든요. 자기 자신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독특한 차별화된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거라도 과감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 혼자 떠나는 여행족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요걸 갖다 보게 된다라면 자 보시죠. 제가 그 모두 투어 거를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모두 투어도 벌써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1인 여행객이거든요. 1인 여행객을 보게 되면 2015년에 4.5%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2016년도엔 거의 20%까지. 그러면 거의 5배를 갖다가 그렇잖아요. 5배가 지금 500%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죠. 계속 늘어납니다. 1인 패키지들이. 나홀로 여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나홀로 여행. 자, 관광공사에서도 뭐죠? 그 트렌드를 갖다 관광의 트렌드를 갖다 조사를 해본 자료들도 있었죠. 그런 조사한 자료들도 보게 됩니다라면 자기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점점 하나의 트렌드로서 이제 자리 잡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인증샷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찾아서 그런 목적지를 찾아서 거기 가서 인증샷하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도 올리고 이런 여행을 떠나는 형태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감하게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해도 좋아. 어차피 여러분들 알지겠지만 단체로 갔을 땐 참 저렴하지만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 아무리 배낭여행 자유여행이라 해도 비용이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도 그런 것이 있어도 이렇게 나홀로 떠나는 여행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의 형체다라고 보시면서 또한 드라마도 TV 방송도 나 혼자 산다라는 그 드라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그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먹방이었죠. 지금 이제 먹방은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살짝 밀리면서 나 혼자가 다시 또 이게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이 좀 그 많은 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영되는 것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부킹닷컴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있다? 투어 프렌드를 만들었어요. 즉 나 혼자 여행을 간다. 이것도 하나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겠죠. 이 사람들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다들 나 혼자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해. 예를 들자면 부산까지 일본에 이제 삿포로 여행을 갔습니다. 나 혼자 갔어요. 나 혼자 여행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디 한 곳은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겠죠. 거기 가서는 그 제주도를 갔어요. 각자들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5월 1일 날, 5월 2일 날, 5월 3일 날 다 각자들 가요.
각자 자기들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아니면 어느 한 지점에서 야 우리 5월 5일 날 만나자. 어디서 하나 정해놓죠. 뭐 제주도 동문시장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파티하자. 그래서 6시에 만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같이 친구들끼리 하나의 이벤트를 벌려놓는다라는 거죠. 응?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친구를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홀로 여행을 떠나는 이게 나 혼자 떠나는 여행 시장이 커지니까 현장에 가서는 또 같이 가고 싶은 곳도 있겠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행의 형태도 나타난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이러한 여행의 패턴을 알고 또 그거를 읽어서 이렇게 비즈니스의 한 모델로서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홀로족들도 있지만 또 칩시크족이는 거죠. 싼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 포미족들은 나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칩시크족은 무조건 비싼 거 명품만 찾는 게 아니라 세련되고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도시락도 마찬가지 이런 거죠. 아주 저렴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나름 세련된 이런 도시락들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칩시크족도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알뜰족도 마찬가지죠. 좀 나는 이런 것에 먹는 것에 너무 투자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 비용을 뭐 다른 쪽으로 그 여행의 패턴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항공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비행기를 되게 중시 여기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비행기 값을 아껴서 나는 호텔이 더 중시 여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호텔값 아껴서 먹는 게 더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 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각자의 가치관을 받은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 만들 때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걸 다 만들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여행 상품이 아주 다양해져가는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지금까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사례를 찾아봤고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전체적인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소비 형태의 단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게 봤더니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게 아까 문화, 중고 집단, 개인의 특성, 어떤 개성이죠. 자기 개발이라는 것, 가족, 사회계층 이런 것이 뭐 한다? 상호작용의 결과다. 라고 보시면 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매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것이 이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은 그 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욕구를 인식하는 것. 욕구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 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인식할 때는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떠나야 되겠다라고 동기 지나면서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뭘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할 때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작용돼. 그래서 구매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떠날 때 그래서 정보 탐색하고 평가하게 되고 그걸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래서 소비 활동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오고 소비 활동이 구매 활동이 다 끝났어요. 그럼 그 결과가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변화시키기도 하겠죠.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또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됐기 때문에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된다. 그래서 다시 변화되고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소비자의 가치관이 이렇게 돌고 돈다. 구매 활동을 하게 돼 소비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의식이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변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안정화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안정화되며 비교적 안정적이며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비교적. 그렇지만은 조금 대신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서 주변의 환경이 다 변화되면 소비자의 가치관이나 의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엔 소비자 행동이 뭐한다? 변화를 일으킨다. 즉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는 결국 소비자 행동을 갖다가 일일이 변화시키게 된 거죠.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우리가 크게 세 개가 나죠. 소비 행동도 소비 행동, 소비자 행동이고 구매 활동, 구매 의사 결정 과정. 특히 이 라이프 스타일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케터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이 탐색을 해야 돼요. 매년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탐색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수정 보완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 분석의 접근 방법은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